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월가의 3대 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관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블랙록이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블랙록의 이제 2022년 자산 운용사 보고서를 보던 중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랙록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198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21년 기준 현재 관리 중인 자산만 약 9천조 원 이상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70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블랙록을 보시면 자산 운용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핑크라는 분이 이제 회장 겸 CEO를 맡고 있고요. 상장 시장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988년에 레리 핑크 회장을 필두로 미국의 이제 IT 버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다 이겨내면서 지금의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뱅가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뱅가드는 2019년 3분기 기준 자산 운용사 업계에서 블랙록에 이은 2위로 같은 시기 약 7조 달러를 기록한 블랙록보다 1조 4천억이 적은 5조 6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펀드 백화점이라 불리는 이제 공모 자산 운용사 중에서 뱅가드 그룹은 인덱스 펀드, 이번에 루시드가 들어간 곳이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보유 자산 기준으로는 뮤추얼 펀드는 부동의 1위이며 ETF는 블랙록에 이어 이제 아이쉐어죠. 이어 2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블랙록과 뱅가드가 역시나 루시드를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블랙록이 이제 앞으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뱅가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시드를 이제 쓸어 담은 자산 운용사입니다. 또한 이제 애플의 2대 주주이고요. 테슬라도 이제 2대 주주입니다. 리비안에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록의 주주 구성표입니다. 이제 뱅가드가 이제 8%의 비중으로 블랙록의 주주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블랙록이 루시드를 많은 수량을 안 사고 뱅가드가 많은 수량을 먼저 샀다라는 게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뱅가드의 주주 명부를 좀 보시면 아마존이 이제 17.5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등 주주로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실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사건 아시죠? 포드랑 모건 스탠리 사건, 거기에 이제 뱅가드까지 이렇게 합작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 주주 구성을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뱅가드하고 블랙록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큰 운용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주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리비안 상장 시 주주 구성 명부입니다. 뱅가드가 이제 비중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1.06%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부터 현재까지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매수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자산 운용사 2위답게 좀 화끈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역시나 이제 뱅가드가 주주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랙록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재 루시드 주주 구성입니다. 뱅가드 그룹이 이제 3위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위를 차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QQQ에서도 비중을 조금 늘린 것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QQQ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블랙록 ESG 및 지속 가능성을 투자 지표로 발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연기관차 2030년에 판매 금지 선언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이 있겠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이제 ESG 경영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 구조입니다. 환경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배 구조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부정부패 없이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ESG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블랙록에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현재 루시드는 두 가지가 이제 좀 충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배구조, 즉 SEC 소환장,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이제 세 가지 중에 충족하는 이제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2022년 블랙록의 이제 운용 보고서를 보시면 앞으로의 이제 블랙록의 행보가 이제 달라집니다. 많이. 왜 투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약간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블랙록에 이제 살펴보면 채권보다 이제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많은 것을 쏟아붓겠다라고 발표를 먼저 했고요. 경제 재개가 이제 지연될 수는 있으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경제 회복되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레리 핑크 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보시더라도 2022년부터는 상승 곡선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연준은 아직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반에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 업데이트가 좀 중요한데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술적 세분화 투자 의견은 선진국 시장 주식은 비중 확대로 이렇게 좀 늘려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국채를 사들였던 뱅가드가 이제는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EV 섹터도 존재를 합니다. 현재 블랙록이 루시드를 매수한 부분이 포착이 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좀 보여드린 부분도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블랙록이 들어온다면 뱅가드는 이미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죠. 블랙록의 주주로 있는 이상은 블랙록의 매수 시점이 터지면 그 다음에 PIF 다음으로 루시드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번 락업 시점에서 PIF가 많은 양을 이제 락업으로 이제 풀게 되면 보유 수량을 이제 50% 미만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루시드는 이제 블랙록이나 뱅가드 측이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IF의 입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PIF에서 그걸 좀 지켜보고만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수많은 기관들이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개인들 싸움이 아니고요. 기관들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들 싸움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이 기관들한테 이제 이렇게 넘어간 이상은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테슬라도 이제 기관과 공매도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보시면 공매도 기관들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우리 루시드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기업이 이제 정해놓은 이정표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테슬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매번 이제 리비안을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낀 점이 이제 루시드랑 기관도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뱅가드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현 시점에서는 미국 EV 섹터는 뱅가드가 거의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패거리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뱅가드가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블랙록의 이제 행보입니다. 현재 이제 블랙록이 2018년부터 루시드에 투자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블랙록이 언제 움직이느냐에 따라 루시드든 EV 섹터든 고공행진을 언젠가는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이제 분석하고 했던 부분들이 기관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제 풀리는 시점이 온 듯 하고요. 앞으로 뭐 이제 계속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블랙록이 하루라도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금융기관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이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요 정도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루시드가 락업이 걸려있는 주라서 변동성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까지는 락업의 여파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일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러므로 이제 이번 한 주는 정말 마음 단단히 정말 단단히 먹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동안 좀 연습 많이 했죠, 그죠? 오늘 장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이렇게 딱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많이 미흡하지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